안녕하세요, 퀴슈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쟁 지역을 촬영하면서 사용하는 많은 보호 장비 중에 보안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분쟁 지역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폭격이나 폭격같이 폭발이나 파편 같은 것에 대한 위험도 있고, 또 총격전이 벌어지면 총탄에 의한 위협도 있고, 또 시위 현장이나 폭동 현장에 가면 최루탄이나 고무탄, 빈백, 또 뭐 돌, 그리고 뭐 경찰이나 시위대의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눈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은 돌풍이 불어서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괴로운데, 폭발이 일어나면 그 포탄의 금속 파편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돼서 돌풍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비산하게 됩니다. 폭발 원점과 가까우면 온몸에 철갑을 둘러도 죽으니까 그건 예외로 하고, 폭발 원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냥 다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콘크리트 파편이나 날카롭게 부서진 나무 조각이나 유리 파편이 온몸에 맞았을 때 피부 정도는 다칠 수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어느 정도 재생은 되죠. 피부도 재생이 될 거고요. 뭐 흉터 정도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눈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오리털 파카 정도만 입어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파편도 눈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안경을 써야 되는 이유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탄이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다친 적이 있는데, 다행히 겨울이라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어서 상체는 오리털 파카가 파편을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헬멧도 쓰지 않았고 보안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안면부에는 꽤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저는 일반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한쪽 안경알은 뭐 부서져서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겠고, 한쪽 안경알은 그냥 뚫려서 파편이 눈꺼풀에 박혔어요. 그렇게 일반 안경에, 물론 뭐 일반 안경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부딪히면서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라도 운동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낮아져서 저한테 제가 눈을 감을 수 있는 0.01초의 시간이라도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역시 그냥 이런 일반 안경, 플라스틱 렌즈는 오리털 파카가 막을 정도의 파편조차도 막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만약 그 상황에서 헬멧과 보안경을 썼으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보안경의 종류에는 바이저처럼 달려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고글 형태도 있고, 고글과 안경의 중간 정도 되는 형태도 있고, 또 이렇게 안경 형태도 있습니다. 우선 뭐 헬멧에 달린 바이저 같은 경우는 뭐 방호 면적도 넓고 뭐 습기도 잘 차지 않아서 뭐 헬멧에 달려 있으면 편하긴 하죠. 그런데 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을 때도 눈을 보호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고글 형태나 뭐 안경 형태를 쓰는 게 좋을 텐데, 고글 형태의 특징은 밀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밀폐하는 방식도 이렇게 고무 방식이 있고, 이것처럼 스폰지 방식이 있는데, 우선 스폰지 방식은 방풍 효과가 있죠. 방풍 효과가 있고 뭐 어느 정도의 먼지 정도는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에는 좀 취약하죠. 그래서 고무 형태가 이거나 이거 같은 고무 형태는 원래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글인데 화학적인 액체가 얼굴에 뿌려졌을 때 흘러내리면서 눈에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좀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또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폐가 너무 잘 되는 경우에 첫 번째 단점은 습기가 많이 찬다는 것이고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거는 다 하드, 그러니까 좀 딱딱한 렌즈인데 어떤 화학약품 튀임 방지 고글 중에는 연질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고글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질이라는 건 말랑말랑하다는 건데 그 말랑말랑한 고글은 어떤 상황에서는 안 좋냐면 시위 현장이나 전쟁터 같은 데서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시위 현장이나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운동 에너지가 큰 물체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시위 현장에서 고무탄 같은 거요. 고무탄도 비살상 무기이긴 하지만 탄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량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질에 밀착된 고글을 쓰고 있다가 고무탄을 맞으면 그게 이렇게 눌리면서 눈까지 들어왔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눈이 다칠 수 있고 또 하나 위험한 건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안이 공기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질 글라스를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눌리면서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다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위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드한 거, 딱딱한 고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고글 형태가 좀 착용이 불편해요. 이런 고글을 쓰면서 안경을 끼려면 안경을 이렇게 좀 큰 고글은 안경을 낀 채로 이렇게 낄 수는 있습니다. 안경 위로 이렇게 낄 수는 있는데 이 단점은 안경 다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가 안 돼서 그 최루탄 같은 것들은 좀 막아주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도스 클립 같은 거를 넣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도스 클립을 막상 써보면 제 눈과 도스 클립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속눈썹 같은 게 계속 닿기도 하고 또 습기가 더 차기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었습니다. 고글을 먼저 끼고 고글을 먼저 낀 상태에서 안경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죠. 근데 역시 불편해요. 네,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포츠 안경에 도수를 넣어서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오클리의 바틀캡이라는 프레임에 트라이벡스라는 방탄 렌즈를 제 도수에 맞춰서 제작해서 사용한 겁니다. 일단 스포츠 안경이다 보니까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얼굴에 밀착이 이 고글만큼 밀폐가 되진 않지만 얼굴에 밀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눈두덩이를 거의 다 커버하고 있어요. 위, 아래, 측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옆에서 뭐가 터진다 하더라도 제 눈에 직접 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은 좋고 오히려 밀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습기도 잘 안 차는 편이에요. 거의 안 찹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 보안경을 한
십몇 년 이상, 거의 15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주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닌 분쟁 지역의 대부분을 함께 했을 정도로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가자 지구도 가고 홍콩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좀 십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력도 좀 안 좋아지고 도수도 지금 나쁘진 않지만 조금 더 도수를 높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노안이 와서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데 이 화면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게 제일 좀 불편한 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작업 같은 거 노트북으로 작업하려면은 이 정도에 놓고 노트북을 쓰다 보면 좀 너무 가까우니까 노안은 가까운 건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좀 보이죠. 그래서 좀 일상적인 작업이나 생활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로 좀 바꾸려고 좀 알아봤는데 이 곡률이 좀 심한 렌즈인데다가 방탄 렌즈니까 다초점 제작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지러울 수도 있다고 하고 해서 제가 선택한 다른 방법이 이렇게 이건 오클리의 메타링크라는 프레임에 다초점 렌즈를 도수를 넣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곡률이 별로 없죠. 그냥 일반 안경처럼 생겼고,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제작하기도 좀 쉬웠고, 제가 다초점 렌즈 쓰고 있는 그냥 일반 안경과 비슷하게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만 조금 더 무거워졌고요. 트라이벡스라는 방탄 렌즈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어지럽지도 않고 눈도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안경테를 하나 더 맞췄어요. 이 안경테의 단점은 측면이 완벽하게 보호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그 대신 측면이 곡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해서 제가 그냥 일상적인 작업을 하고 데일리로 그냥 하루 종일 쓰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다.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팔레스타인이나 이집트나 홍콩 같은 곳에서는 시위 현장 취재를 했기 때문에, 시위 현장은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숙소에 있거나 숙소에서 그 시위 현장으로 가는 이동간에는 별로 위험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그냥 편하게 일반 안경을 끼고 사진 작업도 하고 생활을 하다가 운전도 하고 하다가 현장 근처에 가서 방탄 안경으로 갈아 끼고 촬영한 다음에 다시 일반 안경으로 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나 레바논, 가자 전쟁 같은 곳에서는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나 위험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날은 폭격이 심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폭격이 좀 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폭격이 좀 많고 어떤 곳은 폭격이 적지만 언제 어디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그 단 한 발의 폭격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제가 레바논 같은 데서도 차 타고 어딜 이동하는데 근처에 폭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다가 기지안에 로켓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자 지구에서는 제가 묵고 있는 숙소 로비에서 사진 작업하고 있는데 근처에 폭격이 떨어져서 창문으로 파편이 들어오고 창문이 깨지고 천장 부자재가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도, 그러니까 방탄으로 된 안경을 끼고 있으면 당연히 안전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전쟁터에서는 평소에는 이걸 쓰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조금 한마디로 빡센 곳, 최전방이나 아니면 명확하게 폭격이 심한 곳을 들어가야 할 때는 이걸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사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일반 안경처럼 생기긴 했지만 오클리라는 스포츠 안경 메이커가 만든 안경이다 보니까 다리라든지 코 받침 부분이 고무 또는 논슬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안경에 탈을 쓴 스포츠 안경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쟁 지역을 다녀보면 많은 종군 기자들이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를 착용합니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 비해서도 전쟁터에서는 보안경을 끼고 있는 종군 기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단단한 곳이 두개골입니다. 파편 중에는 두개골을 뚫지 못하는 정도의 파편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리털 파카 정도만 돼도 뚫지 못하는 파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약한 파편도 눈에게는 치명적이죠. 눈을 다치거나 실명을 하면 회복이나 재생이 굉장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게 보안경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어떤 분에게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